쾌락은 죄이다. 그런데 때론 죄를 짓는 것도 달콤하다. 이 말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 한 말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이지만 동시에 쾌락주의자였으며 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 재학 시절 그는 술을 마시다 큰 빚을 지게 된 적도 있었죠. 다른 사람도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내 음악이 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 그 누구도 나만큼 작곡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작곡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음악의 신동이라 불린 볼프강 모차르트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쾌락 앞에서는 한 수 접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787년 체코 프라하에서 신작 오페라의 초연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첫 공개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도입 부분조차 작곡하지 않고 온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주변인들이 말렸고 한밤중에 들어온 그는 잠을 깨가며 겨우 곡을 완성했습니다. 거장이라 불리던 그마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본인의 일을 등회시했던 거죠. 이러한 행동은 과연 모차르트만 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른 행동을 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맹세할 수 있나요? 아마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둬야 할까요? 어떻게 쾌락을 억누르고 눈앞의 일을 해야 하죠? 아마 다들 시험기간같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딴짓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을 미룬 경험도요. 항상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항상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전부 좀 과도하게 플래너에 짜두고 그거를 결국엔 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 다음 날로 미루거나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해치워 와야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시간 제한을 걸어두는데요. 그거를 항상 15분 늘리기 같은 걸 해서 아니면 타인에게 떳떳하게 말하기 힘든 취미나 취향도 있겠죠. 며칠 전에 범죄도시 4를 봤었는데 이제 악역으로 나온 김무열 씨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살인도 서슴지 않은 악역인데 되게 좀 매력적으로 보였다? 길티 플레저. 죄책감이 드는 길티와 즐거움을 뜻하는 플레저를 합성한 신조어로 어떤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엄청난 쾌락을 만끽하는 심리입니다. 꼭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 남에게 밝히기 부끄러운 생각이나 취향, 행동도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시험 기간을 앞두고 핸드폰을 하는 것, 다이어트 중인데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는 것, 싫어하는 척하지만 누구보다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것,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를 하는 것도 길티 플레저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죄책감을 감수하고 그저 행할 뿐이죠. 저녁마다 가족들과 같이 JTBC의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사회에 있었던 그런 뉴스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가십을 그냥 다룰 뿐인 약간 리액션도 좀 패널들이 좀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자주 느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보거든요. 쇼임에 불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길티 플레저스럽다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길티 플레저는 죄책감이 느껴지는 즐거움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사회적 이유로 이를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게 우리 성격의 구조가 이제 세 개가 있다.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초자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아가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동, 욕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자아가 약하면 이 욕구가 올라오는 거를 누르기가 좀 힘들어요. 자아라는 거는 초자를 또 이렇게 조금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걸 했지만 뒤늦게 초자가 발동을 하니까 근데 괜히 또 그러면 안 됐는데 하는 죄책감 이런 게 이제 밀려올 수가 있는 거지. 자아가 좀 강하지 않아서 충동과 초자 사이를 이렇게 균형을 잘 못 맞춰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 며칠 전에 본 범죄도시 4에서 김무열 씨를 봤을 때는 좀 순간적으로 약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런 생각으로 인한 죄책감보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의 행복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을 한 당시에는 기분이 좋고 약간 쾌락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약간 현타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를 맺고 무리가 되고 집단이 되고 사회가 되죠. 싫어도 타인과 접점을 피할 수는 없죠. 그 무리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하며 자신을 싫어할까봐 시선을 의식하죠. 자연스럽게 본인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3학년인데 좀 고학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학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기초적인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사실 저렇게 쉬운 거를 왜 지금 하고 있지? 이때까지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들까 봐 혼자 있는 경우에 그냥 기초적인 공부는 진행했습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이런 경향이 더욱 증가했어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에 각종 전자기기에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살라는 자기계발서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죠. 사실 처음에는 이제 길티 플레저를 했을 때 조금 죄책감도 들고 스스로에게 조금 자책하고 그랬지만 사실 제 길티 플레저는 이제 좀 만성화가 돼가지고 점점 그 죄책감이 좀 옅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죄책감이 묻어진다고 하면 자기의 어떤 행동들을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남의 탓을 돌린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각을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분명 자각을 하고 있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번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도 반복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인간은 자극적인 것을 접하는 순간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기존에 경험한 자극은 둔감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한심할 때가 좀 많긴 해요. 그 행동을 할 때는 막상 즐겁고 너무 영상을 보면 행복하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길티 플레저가 도파민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하는 거는 별개일 것 같아요. 길티 플레저를 내가 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걸 증가한다고 하면 그로부터 내가 뭔가를 이득 얻었기 때문에 증폭을 시키는 거고, 중독은 한 곳에 몰입돼서 그것만 하는 거라 좀 다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르고 나쁜지 배웠어요. 잘못했을 때 혼나며 죄책감을 학습했죠. 사회를 이루면서 여러 법률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할 것들도 늘어났죠. 비단 법뿐만 아니라 규칙과 예절들도 지켜야 하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채우는 걸 더 먼저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죄책감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 유아기 때 보면 자기가 이제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훈련을 부모님이 시켜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부모는 이제 약속을 하지 않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이가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초자가 이제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거를 또 못 참고 했네 하는 그런 죄책감이 이제 올라오니까 즐거움을 먼저 득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는 죄책감.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신뢰를 남용할 우려가 적다는 연구가 있지만 아쉽게도 쾌락과 동시에 느끼는 죄책감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학습된 죄책감이기에 타인으로부터 비롯될 것 같지만 길티 플레저의 죄책감은 본인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저는 이 길티 플레저가 온전히 저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연 도의적인 건가?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그냥 제 마음속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온전히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본인으로부터 느끼는 이유는 길티 플레저가 타인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길티 플레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저의 모습에 이제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죄책감을 느껴서 아직 자아가 발달 중인 청소년기에는 흔히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하죠. 타인도 자신에게 똑같은 관심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인의 시선을 예전보다는 덜 의식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꽤 많이 의식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 무엇을 하던 중에 막 실수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날 바보같이 보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10대에서 20대가 더욱 많이 의식한다고 해요. 10대에서 20대는 거의 사춘기 시대이고 우리가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자기의 어떤 미성숙한 시기, 뭔가를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충우돌도 되게 많고 자기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많이 흘리죠. 좋은 사람한테도 흘려가고 안 좋은 사람한테 흘려가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이끌려가지고 선택을 했던 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특정한 친구가 아무리 저한테는 좋은 친구고 친한 친구여도 주변에 다른 친구들의 평가를 듣고 나는 후에는 다시 그 친구를 바라보면 좀 그 예전의 시선이랑은 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의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경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본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가 점차 늘어났죠.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의식하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죠. 타인의 시선이 집중될 때, 그럴 때 좀 많이 의식하게 되면서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많이 느낄 때 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남들의 몫까지 좀 책임져야 했을 때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타인의 시선을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은 타인의 길티 플레저 행동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타인이라면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떠냐에 대해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제가 별로 친하지 않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가깝지 않은 사람의 길티 플레저를 봤을 때는 딱히 이해하려고 하진 않겠지만 나도 길티 플레저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길티 플레저는 타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들켰을 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고 회피하려고 하죠. 회피를 한다고 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는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두렵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소외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느끼는 것과 본인의 취미를 들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면 타인과의 접점이 적은 사람이라면 길티 플레저 현상을 겪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타인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기본적인 기본 생활 과정에서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습관화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어떤 시선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게 되고 때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학습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접점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현상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 본인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 길티 플레저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 일부분 차단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길티 플레저 현상을 줄인다는 것은 그런 어떤 나의 불안이나 두려움 어떤 조건을 형성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질적인 성향이 불안도가 높다고 할 때는 현상을 줄인다고 해서 많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기의 불안도가 좀 작거나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 시선은 의식의 결과입니다. 결국 길티 플레저는 주변 환경이 아닌 본인의 심리와 정신 상태가 근간이 되는 문제죠. 어떤 자기계발서에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근래에 들어선 해당 책이 과장과 왜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간의 논란이 생겼습니다. 책에서는 타인의 시선은 존재하지 않고 타인의 신경을 쓰지 않는 순간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죠.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결국은 나와 타인을 분리해야 해요. 본인이 무엇을 하든 타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물론 타인의 시선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타인의 시선은 뭔가 당연스럽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라서 타인의 생각이 두려울 정도로 뭔가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편이 아니라서 두렵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의식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본인의 할 일을 해나갈 뿐이죠. 제 개인적인 그런 길티 플레저가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즐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을 의식한다는 것은 평가와 판단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그걸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뭐 소외감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럴 거고 내가 자존감이 약했을 때는 더 많이 취약하겠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막 돌리지 않은 이상 보통은 사람들은 막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실수로 넘어진다 해도 사람들은 잠깐 놀라면서 아, 저 사람이 넘어졌구나 까지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왜 넘어졌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타인의 시선을 떨쳐내는 것이 힘들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그들도 길티 플레저한 행동을 하고 있을 거니까요.